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상징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안보 위협이 커졌다. 유럽은 냉전 이후 최대의 불안에 직면했다. 내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증액했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신형 전투기를 찾는다. 기존 서방산 기체 외의 비서방권도 주목받는다. 대한민국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섰다. KF-21은 유럽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니다. 자체 항전 장비와 스텔스 설계가 특징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둔 플랫폼이다. 4.5세대 전투기들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인다. 폴란드는 P-50 경전투기를 도입했다. KF-21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시험 비행에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비행 제어와 레이더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유럽 바이어들이 감탄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KF-21은 장거리 미사일 탑재를 계획한다. 내장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도 진행 중이다. 무인 전투기 연동 기능도 확보할 것이다. 이는 내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초기 장착한다. 2030년까지 청검 미사일을 전력화한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도 개발한다. 완전한 무기체계 국산화가 목표다. 단계적 진화 개발이 핵심 전략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도 염두에 둔다. 복수 동시 비행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기술적 확장성과 운용 안정성을 입증했다. 공대공 미사일 장착 시험을 통과했다. 내부 장착과 스텔스 무장 체계가 개발 중이다. 국산 S 레이더가 탑재되었다. 항전 장비도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5세대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평가다. 유럽 각국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가동률은 전투기의 핵심 요소다. 국산화율과 정비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품 수급이 원활해야 전투 지속이 가능하다. KF-21은 국산 장비 비중이 높다. 가동률에서 압도적 강점을 가진다. 동유럽은 러시아와의 전쟁 여파로 무기고가 비었다.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는 P-50을 신속히 도입했다. 빠른 납품과 안정적인 성능이 주요했다. 세계 각국은 한국산 무기에 신뢰를 보인다. 미국 공군 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언급된다. 독일은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와의 가스 프로젝트에 균열이 생겼다. 프랑스는 나팔 수출에 집중한다. 독일은 독자적 대안을 모색한다. F-35는 연속 추락 사고로 신뢰도가 떨어졌다. 2030년 이후 인도 시점도 문제다. KF-21은 2026년부터 양산 배치된다. 독일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말레이시아도 KF-21 도입을 검토한다. 러시아의 수호이-57과 경쟁 중이다. 수호이-57은 신뢰성 논란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격추 사례가 보고되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수호이-30만큼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KF-21은 안정적이고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모델이 되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수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고 있다.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다. 호주의 KF-21 수출은 전략적 견제가 된다. 수출 성공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이는 전투기 성능 개량으로 이어진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낸다. KF-21 블록 1은 4.5세대 세미 스텔스다. 블록 2는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다. 블록 3는 5.5세대 수준을 목표로 한다. 기술 진보는 계획보다 앞서간다. 10년 내 6세대 전투기 개발 전망도 있다. 천문학적 투자와 RD가 필요하다. 수출 성공이 핵심 동력이다. 외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이를 차세대 기술에 투입해야 한다. 부품 국산화는 또 다른 과제다.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했던 정비 요청이 느리게 처리되었다. KF-21은 독자 노선을 걷는다. SA 레이더와 미사일 국산화가 성공했다. 엔진 국산화가 마지막 관문이다. F-35 추락 사고는 엔진 결함 때문이었다. 항공 엔진은 전투기의 생명줄이다. 고난도 기술 집약체다. 한국은 엔진 국산화에 도전한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핵심 파트너다. 하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한다. 72%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터빈, 압축기, 연소실이 포함된다. 소재와 내열 코팅 기술이 필요하다. 정밀 가공과 내구성 테스트도 필수다. 두산은 가스터빈 설계 기술을 보유한다. 세계 6번째로 기술을 확보했다. 초고온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기술이다. 섭씨 1680도를 견디는 냉각 기술이 있다.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과 회전을 견뎌야 한다. 정밀 냉각 구멍 가공이 요구된다. 두산은 200대 이상 시험 장비를 보유한다. 19년간 데이터 축적을 이어갔다. TIT 1680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를 능가한다. 에드는 두산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다. 하나는 대량 생산 능력을 갖췄다. 두 기업은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다. 양산 단계에서 두산의 부품 공급이 중요하다. 하나의 생산 체계와 결합해야 한다. 국산 엔진은 하늘을 지킬 것이다. 2015년 개발 시작 후 7년 만에 첫 비행했다. 2026년 공군 인도가 목표다. 터키의 테펙스는 2030년 이후 양산이다. 미국산 엔진에 의존한다. KF-21은 기술력과 양산 속도에서 앞선다. 스텔스와 엔진 자립에서 우위를 점한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역사적 전환점이다. 한국산 전투기가 소련제를 제압한다. 1985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한국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중심이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마지막 고지다. 하나와 두산이 주축이 된다. 고난도 항공 기술에 도전한다. 두산은 가스터빈 분야에서 선도적이다. 섭씨 1600도 이상을 견디는 기술이다. 내열 소재와 냉각 기술이 핵심이다. 두산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항공용 터빈 설계에 자신감이 있다. 하나는 엔진 통합 기술을 확보했다. GE와의 협력으로 기술을 제안받았다. 터빈 온도는 엔진 성능의 척도다. 두산은 1680도급 기술을 입증했다. 에이드리 설명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와 두산은 쌍두마차다.
국산 엔진은 자주방위의 완성이다. 대한민국은 10년 만에 전투기를 개발했다. 엔진 개발도 20년 전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과거 T-50은 미국산 엔진에 의존했다. 이제 독자적 엔진 설계를 한다. 세계 선진국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이다. 한국의 속도는 전례가 없다. 항공 엔진은 최상위 기밀이다. 기술 공유가 거의 없다. 한국은 정면 돌파로 성공했다. 자주방위는 실체를 가진 전략이다. KF-21은 4.5세대에서 6세대를 목표로 한다. 블록 2는 서방권 주력 기종과 경쟁한다. 블록 3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다. 센서 융합 기술이 생존력을 높인다. SA 레이더와 아이스트가 통합되었다. 전자전 장비도 완벽히 작동한다. 정밀 타격과 네트워크 작전이 가능하다. 첨단 공중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엔진 독립은 마지막 퍼즐이다. 2D40 프로젝트가 이를 실현한다. 군사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하나와 두산의 협력은 필수다. 양산과 부품 공급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산 엔진은 글로벌 방산 강국의 증거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